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형을 내렸는데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접대 뇌물 혐의를 포함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은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로 논란이 됐던 이 성접대 부분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을 사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의 대리인들 역시 아쉽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뜻밖의 결론이라면서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학의 전 차관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전혀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재판이 선고가 떨어지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심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심의 일부 또 뭐 어떻게 보면 주요 부분은 아닙니다. 별건에 가까운 부분이 이제 사업가 최 씨한테 수년에 걸쳐 받은 그 부분을 이제 유죄를 포괄일죄로 이렇게 전부를 공소시효가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됐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받은 거 마지막에 받은 게 2011년입니다. 네. 그래서 합쳐서 공소시효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지금 또 어려운 용어 나왔어요. 포괄일죄. 네. 뭐예요? 원래는 범죄가 하나하나씩 보는 건데 네. 사람하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 수뢰 받는 사람 네. 같고 네. 그 대가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같을 때 그 범죄를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시작과 끝이 한 범죄로 보는 걸 포괄일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 시점이 언제냐면 그렇죠. 여기서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면 네. 이전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그래서 그 금액을 토탈해서 네. 이제 한 범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뭐 맞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뇌물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라 그러면 한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공소시효를 좀 극복하려고 이제 만든 또 법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지원받은 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게 마지막입니다. 부분이, 그게 걸려가지고 2011년도에 있었던 게 핸드폰 요금 대납받은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전까지 그것이 싹 몰아서. 네. 원래 2000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2000년은 뭐 절대 처벌을 못했었죠 원래 같으면. 그렇죠. 근데 11년간 이제 그게 한 가지 범죄가 되고 2011년께 이제 마지막에 받은 거니까 2021년까지 공소시효가 있는 겁니다. 10년짜리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윤중천 씨, 그다음에 성접대.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빠지긴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본류는 이거였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빠진 거고. 네, 빠졌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죄는 일단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눈길을 끄는 게 또 그 재판장이 정준영 부장판사더라고요. 요새 제일 유명한 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네, 오늘 있을 이명박 그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대재판에 또 주심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재판부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것도 눈길을 끄는데 정준영 부장판사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상당히 눈길을 끄는 네. 게 우리나라 검찰에는 스폰서 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그렇죠. 판결 이유를 쓰긴 하는데 예. 이런 식의 판결 이유를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특히 스폰서와 검사와 스폰서 음. 얘기를 하면서 2020년 지금도 검찰에는 스폰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검사 룸살롱 네. 향응 접대 의혹 사건.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되면 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하필이면 이 시점에 또 남부지검 검사들 압수수색을 지금 했잖아요. 정준영 부장판사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언급을 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이건 알 길이 없고. 일단은 근데 4천만 원 정도고 되게 오랫동안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갖고 집행유예도 가능하고요. 음. 실형을 하더라도 2년 6개월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근데 2년 6개월을 하는 거는 이거 스폰서 얘기를 하면서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볼 게 아니다. 검사와 스폰서 관계는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비록 딴 거는 면소를 받았지만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라임 관련된 검사들의 그 접대 부분 네. 또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려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이제 검사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네. 동시에 이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뭔가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이제 상식적이겠죠. 항상 얘기드리지만 압수수색은요 사건을 번호를 따는 겁니다. 네. 그냥 하진 않고요. 두 사람 피의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피의자 내지 감찰 대상자 예. 이상이 지금 됐다고 봐야 될 지금 것 이제 같습니다. 감찰이 아니라 지금 그 정식 수사로 그렇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압수수색이라면 법원에 영장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사람 다 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 라임 관련해서 룸스 검사 단순지 복순지는 모르겠는데 네. 검사가 거기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알선했던 변호사가 나중에 수사팀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또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네. 어제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제 판결이 이 문구가 이 판결 이유 아주 쓰지 않는 이 판결 이유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향은 이제 뇌물로 이제 그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뇌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룸사롱에 갔느냐 안 갔느냐부터가 일단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뭐 날짜가 지금 아직까지 뭐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화기나 이런 거에 보면 이 올해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전화기 내에 뭐 동선이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예. 보면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다음에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2명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들도 이제 그 상당히 눈길을 끄는 네. 게 김봉현 씨가 검찰에 가서 이제 법무부 감찰 과정인가요? 이때 진술하면서 2명은 신원을 특정을 했다라고 네, 하는 보도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 2명이 어제 압수수색 개성했던 그 2명인지 네, 사실 이것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지금까지 진척이 됐냐 수사가 네, 이게 좀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때 제대로 기소하고 검찰이 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와서 공소시효 논란이 일진 않았었겠죠. 특히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그 그렇죠. 비슷한 관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사람을 특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에 대해서 법적인 그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건에 지금 그 라임 등 건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김학의 합니다. 사건은 검찰 개혁할 때 계속 거론됐던 공수처 설치할 때 계속 거론됐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 기억하겠지만 누가 봐도 김학의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게 계속 아니라고 네. 검찰에서 네. 체포영장 반려하고 경찰에 했던 거 다 반려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게 아니고 묵살시켜 버렸죠. 결국은 돌아서 2013년, 12년 그때 했었으면 공소시효 다 살아 있었을 건데 지금 2020년까지 와가지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김학의 맞다 그 동영상 그러고 그 얘기도 판결 이후에 합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 지난 거는 누구 책임이냐? 검찰 책임이었죠. 봐주기 그 얘기까지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자연 법칙은요. 그렇죠. 해는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너무나 크고 뜨겁지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자연 법칙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통령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몸수색하려고 시도했던 걸 두고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간담회에 불참을 한 건데요. 청와대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경호 업무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의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행사의 경우 오부 요인,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호 업무 지침도 이번 정부 들어선 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만들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도 이 현장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경호처장이 유감을 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국회 시정연설 때는 물론이고 이후 의원총회에서도 뭐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다라는 등의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과 별개로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경호처에서 네. 좀 넘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할 뭐 여지도 있을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면제 대상이지만 대상이고 원내 대표는 안 아니고 되고. 네네. 다만 원내 대표가 당 대표고 같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면 그때는 함께 면제가 만날 때. 네. 제가 볼 때는 그 규정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 빼주고 저것 빼주고 다 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범위가 이제 넓어지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통례의 범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그래서 지금 경호처에서는 뭐 융통성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 그럼에도 이걸 이렇게 또 할 거면 좀 대주면 대주 뭐 그래 힘듭니까? 그 자존심 문제인지는 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시정 연설 내도록 저렇게 난리를 치고 이 부분은 국민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가 그만큼 논쟁거리가 되냐로 가버리거든요. 결국 야당이 더 안 좋은 저는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호 요원이 그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 원내대표급 인사의 뭐 얼굴로 마스크를 써서 몰라봤는지 뭐 알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써서 몰라봤다. 뭐 마스크도 쓰고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고 있고 하면은 뭐 잘 몰라봤을 수도 있겠죠. 뭐 본인 인터뷰를 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경호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를 좀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까지 정쟁화하는 야당의 지금의 액션도 사실은 좀 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치 얼마 전에 바로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 답변서 들고 왔다가 공개라고 그냥 돌아가고 막 이것도 왜 안 주냐 뭐 하냐 이랬던 것처럼 이게 그냥 어느 한쪽이라도 그냥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양보를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전 환담에서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어떤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검색을 했니 안 했느니를 가지고 뭐 이게 그렇죠. 야당 탄압이고 뭐 이게 뭐 과도한 뭐고 이렇게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뭐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고 시정 연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야당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몸수색했다고 지금 뭐 이 나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한다는 게 국민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건 전부가 지나쳤다. 무슨 얘기냐면 몸수색까지 하려고 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융통성 없는 좀 지나친 행위였고 그 그냥 해프닝으로 이제 넘기고 유감의 어떤 뜻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문제 삼고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과하다. 그러니까 둘 다 과하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저는 부신검문 몇 번 당해보셨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건 젊은 시절에 남대문에서 시청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9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안 그렇게 좋은 많이 시절 다녔어요? 때. 네, 그때가 이제 그 젊은 시절 아마 시청 근처에서 보면 시위가 예정돼 네. 있다 해서 뭐 그때 전경들이 쫙 늘어섰는데 제 그 이 평소 이제 마스크나 표정도 되게 온화하고 법 없이 살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나가는 족족 잡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거짓말을 그 주민등록증권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보시라고. 그런데도 또 잡더라고요. 9번 검문을 당한 적이.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외부에서 출입할 때 온도 체크 같은 거 다 하잖아요. 네. 다 검사 다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관례냐 뭐냐 따질 다 게 해요, 아니라 그냥. 원칙을 그냥 다 해. 딱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해, 명확하게 싹다 해,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싹 다 없이. 해요. 그냥 뭐 모두가 다 하는 식으로 난립니까, 해도 차라리 이거. 그런 논란이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끝냅시다. 네. 그죠?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네. 거기서요. 네. 자, 정치권에서. 끝내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첫 한국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WTO는 제네바 주재 한국과 나이지리아 대사를 불러서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요. 로이터 등 외신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앞섰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 후보 측에서는 자체
투표권이 없는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총 163개 회원국 중 104개국의 표를 모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전까지 정부는 좀 100중 10세 정도로 판세를 보고 이 정상 통화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밀었는데 미국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와서 과연 지금 유명희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도전해볼 것인지 이에 대한 대응책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영국 BBC가 보도에 따르면 60대 104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렸다고 네. 좀 보도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좀 열세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아직은 뭐 남아 있기 때문에 막판 대역전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건데 근데 그것이 유명희 대 은고지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네. 미국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여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오히려 미국이 지지한 게 역효과도 아닌가 싶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호무역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원국들이 반발 차원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후보 아닌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연합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참 만만치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원래 이제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진출을 많이 했는데 네. 또 좀 중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좀 보도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사무총장 지금 그 경쟁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 아프리카는 뭐 좀 같이 하는데 아시아는 뭐 참 그러네요. 일본하고 중국이. 갑자기 아시아니까 또 일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요. 또 온도 올라가네. 제가 좀 화가 좀 나는 게 네. 뭐 딴 거 지지하지 않고 우리만 한국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일본이 좀 약간 그런 상황이죠. 네. 속상합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두 국이 이 무역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때마다 WTO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각자 자신의 국가 쪽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밀고 싶은 속마음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 유명희 후보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민 것이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줄다리기 외교를 했던 한국보다는 차라리 본인들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아프리카 쪽을 그렇죠. 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이 나와요. 물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뭐 어느 쪽이 되든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의 이 어떤 지금까지의 트럼프 외교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대한 평가들도 엇갈리게 되면서 여러모로 구도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라면 넵. 뭐 이런 모드 아니었어요? 한국을 그래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요번에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 말리는 신호위가 아니라 헐뜯는 신호위잖아요. 이 정도면. 물어뜯는 신호입니다. 아 그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전에도 일본하고 그 우리나라하고의 무역 갈등, 특히나 이제 뭐 강제징용 관련 판결들을 WTO 에 두고 가 얽히고 있죠. 있고 이런 게 예. 있다 보니까 일본은 한국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싸움과 또 얽혀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그 엑스 고집을 부리고 말이야. 그러게요. 그렇죠? 방송이기 때문에 엑스는 뭐 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아이가 엑스 고집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그래도 저는 좀 자진 사퇴보다는 좀 되는 만큼 해봐야 해야죠. 될 끝까지 거라 생각이 해봐야죠. 듭니다. 네, 예. 당연히 끝까지 가봐야죠.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아직은요. 네, 네. 아직은. 트럼프도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대선에서. 아,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